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 이 1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었고요. 그 뒤를 잇는 건 바로 금양이죠. 이 대규모 블록딜 소식이 있었고요. 230만 주를 내던졌다라면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우주항공 방산주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심이 되면서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K2전자의 기업, 현대 로템까지 4위에 이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네이버가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계속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주일간 가장 많이 올랐던 5번째 종목으로 이름 위치해 있네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역시 삼성전자를 1위로 가져가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은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2배나 늘려서 60조 원 가량 투자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전기,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역시 강합니다. 역시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강한데요. HD 현대일렉트릭 2위로 가져가면서 오늘 2차 전지 소재단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3위와 4위에 이른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내에서의 제약바이오주들의 웃음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ACR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HLB그룹주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지난 일주일간 기관은 가장 많이 집중한 종목이 KB금융입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도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속에 금융주를 담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시총이 가장 큰 KB금융이 1위에 이른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나 유리기판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테마로 묶이는 삼성전기는 2위에 위치해 있고요. 시장에서 다시금, 미용, 화장품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3위에 이른 위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이오테크니스에 집중하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정유주, SOA까지 담아갔네요. 그럼 오늘은 기관 투자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금융주였다라면 이번 주에는 완성차 업체에 주목하면서 기아와 현대차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일부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기아가 6배가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내놓은 바가 있고요. 오늘 장비단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유리기판 수혜주까지 함께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 2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단에서 포스코퓨처인 가져가면서 유리기판주 피로픽스 가져가고 있고요. 전선주 대한전선까지 오늘 가져가고 있네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간 역시나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다라면 이 적자임을 확인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카카오 계속해서 러브걸 보내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포착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수급 특징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 전반적으로 좀 보자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354원 선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외국인의 수급.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좀 살짝 팔아서 이것도 다시 돌아서나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 다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업종 역시나 전기전자로 꼽히고 앞서서도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전기전자 내에서도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종목들 함께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는데 오전장 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 가장 좀 유의미한 변화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보이는 게? 예, 뭐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지난주와 크게 다르진 않고 지금 이제 자금의 쏠림이 굉장히 심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며칠 동안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많이 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주말 동안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쪽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2024년도 지금 뭐 4월 달 지나가면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지난주와 이번 주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파생 쪽에 보더라도 지금 풋옵션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파생 만기 이후에 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형주들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은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주들 이제 저 PBR 관련돼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종목들에도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빠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수급 특징 확인해 봤다면 종목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호 교수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좀 강하게 찍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변압기 쪽을 정말 오랜 기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좀 잡히더라고요. 사실 위치만 보면 아, 이런 위치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향후 이제 변압 전력에 대한 이런 쇼티지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전히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흐름들의 종목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강한 심리는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강한 이 시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부 뭐 이번 주 수목금 당연히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산업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기존에는 변압기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뭐 송전이라든지 배전까지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산업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변압기 다음번에 나가는 산업군들이 지금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사이클 자체도 한 2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들이 좀 상당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변압기 쪽 그리고 전선과의 이런 채널링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저 종목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탄성을 질렀거든요. 제가 와, 그랬더니 선배들이 뭐예요?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은 내 포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부러운 그런 종목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같이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순재 교수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화장품 관련 종목 네. 중에서 잉글우드랩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1분기 이제 화장품 수출이 계속 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올해 1분기의 수출액이 23억 달러, 전년 대비 21.7%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수출국이 좀 많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 중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나 유럽,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 2021년도에 이제 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았을 때가 91억 달러였는데 아마 올해는 그거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생산 공장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에 이제 여러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지금 뭐 비교적 좀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좋은 그런 이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소비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올해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현지 인디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이제 ODM 관련된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디 브랜드의 이제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잉글우드랩 코리아의 이제 생산 시설이 최근에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미국 이런 수주가 증가하는 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생산 시설이 미국 FDA 기준을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 유통 채널에서 지금 이런 잉글우드랩에서 만든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이제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화장품주 가운데 잉글우드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수호 교수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알루코를 갖고 왔습니다. 알루코? 네, 알루코 옛날에 동양 아루샤시 뭐 이런 아, 거, 예, 네. 동양 강철 뭐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알루미늄 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아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인 소재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강점이고요. 소재와 부품을 같이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도 한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 있는 스마트폰 뒷면이 티타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알루코 거를 다 써서 알루코 제품이 한때는 매출이 삼성전자 향으로 8천억 정도 됐고 지금도 현재 그 삼성의 스마트 TV나 AI TV 이런 거 하면 그 각형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알루코 그러니까 알루코의 제품을 쓰게 되는데 네. 방금 각형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각형을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는 원형, 각형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2차 전지, 이런 배터리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지금 바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각형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모아두면 여기에 이제 그 2차 전지를 쌓을 수 있고 2차 전지 사이에 그 교통 정리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 3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알루코랑 이제 경쟁사는 이제 외국계에 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경쟁사 알루미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수주 경쟁을 하게 됐는데 알루코가 최근에 이제 그 SK의 8천억짜리 수주를 대량 수주를 했는데 이게 배터리 관련 수주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8천억 가까이 수주를 하게 됐는데 이 수주의 그 배터리 회사가 SK온하고 포드의 합작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있을지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기대감이 높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TV에 들어가는 각형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앞으로 이제 원통이나 각형이나 이런 쪽에 있는 배터리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외 배터리 회사들과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이 지금 굉장히 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수주하는 속도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이 알루미늄이라는 게 사실은 제2의 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재건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알루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철도를 깔거나 이렇게 그 도시 기반 시설을 깔 때 알루코가 이제 현대 로템과 함께 그 협력사로 해서 부품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로템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알루코 동반 진출해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가 단순히 그냥 압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압출 이걸 통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그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모듈 제품들을 다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알루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루코 박수호 교수님의 탑픽 종목으로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이재 교수님은 자동차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네. 기아가 잘 움직여서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5% 강세네요. 네, 일단 뭐 3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이 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1월 달과 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에서 13% 정도 성장을 했고요.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도 이제 5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적인 부분에서 본업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죠. 저 PBR 쪽과 아직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금융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자동차 관련돼서 기아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쨌든 대형주다 보니까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추세적인 모양새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에도 잘하고 있고 정책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환율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4가지 오늘 수급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임순재 고수의 종목입니다. 잉글우드랩 확인해봤고요. 박수호 고수의 알루코, 이재규 고수의 기아, 하청원 고수의 HD 현대일렉트릭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위 주제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 뚫어내는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